토크앤드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미리 섹터를 선정해 주신 게 네.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전거래일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졌던 화장품 산업군에서 강력한 네. 반등 기조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들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CNC 인터내셔널의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엄청나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엘프 뷰티라는 미국 주식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CNC 인터내셔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4대장이 있습니다.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아이패밀리 SCO 네 가지 종목인데 사실 뭐 기타 종목군들에서도 좋은 종목 되게 많아요. 뭐 클리오 같은 경우도 뭐 H&B 쪽에서 굉장히 강자고, 그러니까 지금 탈중국화가 되어 있는 화장품들 중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H&B 쪽에서의 좋은 기조가 나타나는 화장품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뭐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OEM 쪽에 조금 더 이제 치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적인 성장과 같이 맞물려서 좀 지역적인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의 빅 트렌드 자체는 탈중국화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쪽에서 얼마나 좀 잘 성장을 해주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뭐 특히나 이제 색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색조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분들 일단 4대장으로 좀 선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CNC 인터내셔널의 좀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것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군들이 언제부터 좀 많이 올랐냐면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바닥권에서 한 4배 정도 이상 다들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종목군들이 전부 다 증권사들에서의 강력한 이제 매수 리포트들이 나왔고 목표가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됐었다라는 점, 그리고 공통분모로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다라는 점, 그런 흐름들이 지금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갱신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를 좀 살펴보시면 수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지역에서의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3월 달부터는 생산량이 20% 정도 더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수요 단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OEM, ODM 쪽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흐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뭐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대형이나 뭐 인디 이런 중견까지 전부 다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주요 매출 지역에서의 강세 흐름을 보이던 고객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뿌려져 나가고 있다는, 새로운 지역으로 좀 뻗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최대 물량들을 좀 받아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엘프 뷰티라는 종목인데, 사실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하면 인모드를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반도체 하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를 많이 보는 것처럼 화장품 업계에서도 우리가 지표화를 해놓은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엘프 뷰티라는 종목인데,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군들이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투자 주의라든지 경고를 맞으면서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한번 또 얻어 맞았다가 또 다른 종목이 또 좋은 이슈가 나오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뭐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프 뷰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거래일에 이제 지금 중치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한 2%대 조정 나왔고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한 1%대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일부 쉬어갈 때도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엘프뷰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런 전망이 굉장히 높다라는 CEO의 발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뭐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 하단치를 계속적으로 위로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반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치가 너무너무 높아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일부 좀 조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에서 주목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이 또 색조예요. 색조나 이런 쪽에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쪽과 이제 사업 영역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저가에서의 이런 수주 흐름들이 굉장히 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서의 이런 지표 흐름들을 잘 삼아 보시면 화장품 안에서의 이런 좀 흐름 기조들을 좀 잘 잡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화장품 산업은 집중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투자를 할 때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려다가 네. 이제 좀 정리해서 드려야 되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아쉽게도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이 좀 크게 잘 못 움직이는 이유는 해당 종목군들은 이제 고품격 화장품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고급 라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는 이제 좀 저가를 많이 사용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게 뭐 유튜브라든지 뭐 기타 다른 채널에서도 비싼 화장품을 조금씩 쓰는 것보다 이제 좀 싼 화장품을 쓰더라도 이제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 이걸 많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좀 유튜브도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저가 분위기가 많이 돌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제가 색조 얘기를 드렸잖아요. 색조 쪽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뭐 컨텐츠라든지 아이돌 이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하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얘기는 뭐냐 소비층이 굉장히 젊은 층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이제 좀 젊은 층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젊은 층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할까요? SNS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뭔가 핫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좀 유명한 기업과 콜라보 흐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소품종 다량 생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새로운 분위기로 많이 가다 보니까 홍보만 잘 되면 또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디 브랜드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좀 핫하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업체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수주 흐름들이 굉장히 쌓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EM, ODM 쪽이 특히나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별의 지역화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단연 화장품은 중국발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군들과 탈중국화를 성공한 기업들로 완전 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화장품들은 전부 다 이제 탈중국화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19를 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막 지역 봉쇄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로드샵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는 로드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들은 어려운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적의 부진이 좀 잘 회복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의 좀 우리나라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백화점 오전에 좀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딸공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막 텐트 치고 막 의자 갖고 앉아 있는데 제가 좀 주요 지역의 백화점들을 이제 막 방송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막 쭉 보는데 별로 없어요.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많이 영향을 받는 화장품들은 좀 주가의 추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장품의 대세 라인들은 미국과 유럽이 일본입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색조고 원래는 화장품의 성지들인데
그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뭐 일본도 우리나라가 막 탈환하고 6개월 내내 막 1등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이 쏠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화장품도 역시나 인기가 있고 수요가 많은 쪽에서의 그 노출도가 높은 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그러한 종목군들,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그런 주요 지역에서의 좀 기대감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소위 4대장으로 불리는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잉글 우드랩이 이렇게 하단에 나왔는데 이 네 기업들을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저는 네 가지 기업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이제 좀 시세가 분출이 된 쪽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재접근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네 대장을 봐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이후부터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다들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실적의 추이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도 아직까지 침투율이나 성장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에서도 그러한 기조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전 세계 점유율의 뭐 50%를 차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특히나 이거 제작하는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엔터는 사실 좀 굉장히 아쉽게도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 그리고 컴백했었던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부진들, 그리고 뭐 일부 마약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엔터 산업군들은 상당히 조금 지금 수급이 공백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빌보드 오늘 같은 경우 200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슈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특히나 색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비중들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사실 4대장으로 선정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종목을 보신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코스메카 코리아랑 잉그루드랩은 연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가 총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잉그루드랩은 미국 쪽 지역을 좀 총괄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같이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세 가지 회사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조금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실리콘투가 또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모멘텀이 뭐였냐면은 동남아에 대한 모멘텀이 또 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지역들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동남아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OEM 쪽, ODM 쪽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강했었던 뭐 한국 콜마나 이런 쪽보다는 아마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쪽에서의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면은 나머지 종목군들도 좋은 종목군들 굉장히 많지만 일단 수급도 쏠리고 굉장히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화장품 안에서 탑픽주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압기입니다. 최근에 AI 시장이 개화하면서 전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한 컨퍼런스에서 이르면 내년부터는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우리가 시달릴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변압기의 기사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2주 전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변압기를 조금 다뤘는데 그쵸. 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실적주들에서의 좀 상승 기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변압기가 이제 왜 계속 가느냐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산업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나 수주가 잘 나오고 있고 그런 그 기반으로 변압기들이 굉장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25년과 40년 노후 변압기가 아직도 너무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10년 만에 온 슈퍼사이클 뭐 10년 만이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당연히 수요가 다 끝날 수가 없죠. 갈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단 기본적인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이제 벌써 24년이 됐잖아요. 25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이제 예상이 됐었던 그런 정책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기조거든요. 그럼 재생에너지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거 이제 에너지 받아서 보내려면 이제 송배전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되면 됐지 사실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압기에 대한 빅사이클이 나오고 있었는데 요게 뭐가 붙었냐면은 이제 AI 반도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좀 발언을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강하게 또 트리거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AI와 EV 쪽이 계속적으로 발달하면서 변압기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이 굉장히 강해질 거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인플루언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조금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했을 때 쓰는 전력이 1이라고 쳤을 때 GPT를 활용하면 10배 이상으로 뛰어오른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뭐 GPT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흐름들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이 지금 증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 상승을 좀 끌어냈던 건 뭐 종합 상사라든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온 게 바로 변압기 쪽 종목이에요. 이제 후지쿠라라는 이제 종목인데 니케이 지수 종목 중에서는 수익률이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변압기가 우리나라만 잘 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일본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쪽 잘 가고 뭐 이제 종합상사 쪽 잘 가고 PBR과 연관된 쪽만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의외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데이터 AI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만 될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기조 자체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언급해 주셨던 변압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한 줄 평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제 한 주평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제가 나누고 좀 싶은데 그게 어떤 뜻이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이 쏠리거나 이제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나 지금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부분에서 포트폴리오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추격 매수가 힘드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소외당하고 지수는 높지만 나의 계좌는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는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해서 약간 포모 현상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수급 쏠림에 따른 이런 좀 차별화가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이 오늘따라도 좀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 만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내일은? 일단 시장에서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라고 좀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PC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뉴욕 증시나 뭐 특히나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CPI와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공포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강한 그런 멘트를 좀 가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상했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뒤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 6월에서 7월 달까지만 좀 더 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에서는 또 연말까지 연말이나든지 많이 한 번 인하하고 또 이제 또 지켜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6번의 인하가 아니라
뭐 이제 뭐 한 번, 두 번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심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수는 거의 그거 다 선반영해서 굉장히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이제 시장에서의 전망치와 좀 파월에서의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었던 거와 좀 괴리감이 더 추가적으로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불안 심리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 시장이 강해지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빠진 징조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뭐 대체 투자처가 있잖아요.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도 또 최대치 2개월 만에 또 최대치 또 갱신을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장중에 9천 거의 700만 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대체 투자처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러한 기조가 나타나게 된다면 뭐 증시에서 자금 이탈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쇼크에 이어서 2차 전지주들이 급락했는데요.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반도체 뭐 이렇게 뜨겁고 한데 지금 들어갈 기업 많은데 굳이 지금 안 들어가도 된다의 입장이실까요? 사실 테슬라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이 전기차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이쪽이 AI 쪽도 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옵티머스라든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봇 쪽으로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전력 소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총 5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이런 좀 하방이 강하게 나올 때 저는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좀 사이클 자체를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캐즘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부수려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치킨 게임이 끝나 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아디와 테슬라의 이런 가격 경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일부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 부분과 뭐 MMR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일부 반등이 나온 부분을 좀 집중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수요단에서의 뭔가 가격 변화가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죠. 근데 지금은 뭐냐? CATL에서의 이런 공급량 감소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자에서 이슈가 나온 건 사실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가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아무리 감산을 하더라도 유가가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단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격 경쟁에 따른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장중에 또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 또 화재 이슈가 또 하나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또 2에서 3%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일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다음 거래일에서도 좀 일부 좀 정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나 소재단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전 상장이나 이런 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이미 기관이나 뭐 외국인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단기 차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국내 주식들은 이런 좀 NCM 부분은 MOM으로 봤을 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리튬 가격이나 이런 흐름들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특히 저 PBR 쪽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뭐 만약에 오늘 좀 수급 이탈이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오늘 선물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기관과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좀 이탈이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좀 주요하게 저 PBR 쪽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강력한 수급 트리거는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큰 이탈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수급을 좀 뜯어보면 이전보다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아직은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추가적으로 연속성이 나오면 그때는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수익을 확정짓는 과정들을 같이 좀 쫓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 지금 3거래 연달아 매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차익 순매도 같은 경우도 3거래 연달아 좀 강하게 물량이 한 3천억 원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선물의 이탈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수급적인 추적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좀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